그런데 따지고 보면 북한이 이 무인기가 어떤 이 국제 협약의 남북한 위반이고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이 같은 표현은 굉장히 모순적인 측면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적게 잡아도 북한이 10여 차례나 무인기를 우리 쪽에 내려보냈는데 북한 스스로의 행위가 중대한 국제협약 위반이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자인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4년에 파주 백령도 삼척에 추락했던 무인기, 2017년 인제에 추락했던 무인기, 2022년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까지 활개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갔던 무인기 등등 크고 작은 무인기 도발을 북한이 지난 10년간 적게 잡아도 10여 차례를 했는데 북한 스스로 국제협약 위반이고 중대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번 북한 성명으로 자인한 꼴이 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걸까? 본인의 어떤 모순적인 입장까지 민낯까지 드러내면서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걸까? 저 살포된 전단 속에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이유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옅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저 전단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김정은 그리고 김주애가 착용하고 있는 명품 시계와 명품 자켓 사진이 저 전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을 비교, 남북한 주민들의 소득 격차,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등등 북한 주민들이 보고 북한 주민들이 알면 김정은, 김여정, 김주애가 상당히 곤란한 내용들이 전단지에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광지 대변인님, 네. 예전에 혹시 뭐 이 삐라 좀 많이 주워 보셨습니까? 제가 전방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삐라 주스면 경찰서 아니면 학교에 신고하면 뭐 노트북도 주고, 그러니까 노트죠. 노트북이 아니라 볼펜도 주고. 공책. 그렇죠, 공책. 파출소에 갖다 주면 예전에 공책 줬잖아요. 그게 이제 뿌려지면은 그걸 찾아다니기가 어려운데 네. 일부 좀 오작동으로 인해서 뭉텅이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거 많이 신고하면은 뭐 예. 이제 표창장 받는 거죠. 저는 대북 심리전에 굉장히 유효한 자산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들의 대공망이 완전히 뚫렸다라는 그 안보적, 국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 내용이 사실 평양 200만이 움직이는 국가라고 해도 북한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평양 시민들의 심리 자체를 동요시킬 수도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뭐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군사적으로 뿌렸다 아니면 뭐 민간이 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그 대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 전략적 자산들을 활용해서 이런 정도의 심리전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전성훈 비서관님. 네. 정광지 대변인이 분석한 그 지점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예전에 우리 뭐 군 차원에서나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보냈던 대북 전단 중 일부에서는 굉장히 어떤 북한 김정은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이 뭐 비속어도 많이 쓰여 있고 저속한 표현도 많이 쓰여 있었는데 지금 전단을 보면 굉장히 정제돼 있는 팩트 위주의 전단이에요. 예를 들어 남북의 주민들이 벌어들이는 연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을 비교한 그래프나 그런 문구. 이건 일종의 어떤 팩트를 분석한 굉장히 드라이한 내용이고 자기 배만 부리고 있는 김정은과 김주애 이 부녀에 대한 것도 김정은이 차고 있는 그 시계가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시계라면서요. 그리고 김주애가 입고 있는 그 유럽의 어떤 명품 자켓도 몇백만 원짜리 자켓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북한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느끼는 어떤 이 배반감, 배덕감 이런 걸 굉장히 정제돼 있는 표현으로 팩트 위주로 전단이 바뀌었네요. 예, 저는 그 사실 심리전이라는 말보다는 그 북한 동포들한테 진실을 알린다라는 그 개념이 좀 맞다고 봅니다. 네네. 제가 2000년대 초에 한 10년 동안 대북 방송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해서 제가 매주 한 3, 4분씩
북한 동포한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그때 제 심정은 북한 정권은 뭐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북한 동포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알려서 그분들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지금 저 대북 전당 내용도 보면은 굳이 뭐 이렇게 비속어를 쓰거나 이런 예, 식으로 예. 해가지고 그 받아보는 사람 자체도 좀 혐오감을 느낄 정도라는 거는 옛날식이고, 이제는 우리도 사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알리면 되거든요. 예. 뭐 하나도 우리가 풀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차단막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총참모부에서 남북관계 단절 선언을 군사적으로 다 한다고 또 발표를 다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외부와 북한 사이를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저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북 정보 전달, 뭐 심리전이라는 말보다는 남한 사회에서 또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세상과 단절돼서 어떻게 속아서 살고 있는가, 네. 그런 진실을 깨워주는 방향으로 그냥 진솔하게 네. 정보를 전달하고 알려준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 자작극은 아니군요. 저런 전단이 살포됐으니. 저 자작극이라고 하기보다는 워낙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지금 당국이 느끼는 충격이 클 겁니다. 네네. 저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게 전단이지만 만약에 북에서 정말 외부에서 그 무인기가 갔는데 전단이 안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다가 그냥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가지고 김정은 그 주변만 위험한 게 아니고 평양 시내에 살고 있는 200만 평양 시민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려가지고 예. 대내적으로 결집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외부 세계와 북한의 이 차단 조치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당한 조치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이 무인기의 평양 상공이 뚫렸다라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이런 거 북한이 주민들에게 잘 안 알렸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본 노동신문의 일면에 이렇게 떡하니 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북한이 그가 대북 전단 관련해서 노동신문에 보도하지 않았는데 노동신문 일면 보도했어요. 외무성 중대 성면 정문도 실었고요. 북한 주민 반응도 보도했었는데 뭐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도 꽤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 북한 주민들 취재 라인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 실반응은 야, 김정은 남매가 이 정도였어? 라는 굉장히 어떤 놀라워하는 분위기도 평양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전언도 취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것은 이제 북한 정권 차원이 굉장히 격앙된 표현으로서 하고 있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 일단 보입니다. 전수원 비서관님, 왜 우리 예전에 그 용산 주변까지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그렇습니다. 파주 쪽으로 와서 예. 이제 교란 비행을 하면서 용산 그렇습니다. 인근까지 왔다가 날아갔을 때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아니, 그렇죠. 북한 무인기 저거 우리 격추 못하냐라는 것부터 어떻게 할 거냐 난리가 났었는데, 북한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놀라워하는 반응이에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런 도발을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도발을 하니까 뭐 또 도발을 했네 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이 네.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는 북한에 도발하지 않았거든요. 않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 북한이 저렇게 화들짝 놀란다는 것 사실 자체는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었고 네. 도발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또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도 살펴야 됩니다. 저들이 놀라는 만큼 우리도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도 불안한데, 사실 결자해제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북한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북한이 먼저 드론 보내면 안 되는 거고,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그 민간단체 대북풍선 보내는 가지고 이 발단이 됐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행동을 북한 독재 체제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지 마치 남한 사회가 북한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왜 남한 정부가 그 시민단체 그 풍선 통제를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상대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제해제 차원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북한에 있으니까 북한이 먼저 이런 도발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전성훈 비서관님. 일단 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거 우리 거다 우리가 보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실제 안 보낼 수도 있고. 예. 근데 뭐 북한도 맨날 보내는데 우리도 한번 쓱 한번 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주체는 유엔 사령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유엔 사령부 내에서 진상 파악 차원의 이런 그 조치들이 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유엔사 차원에서 해법을 찾지 않을까. 뭐 유엔사에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유엔사에서 예. 문제 안 삼으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네. 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북한 자살할 결심 아니면 전쟁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은 잃을 게 많다. 오랜 경험에 의하면 북한을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인기 미스테리와 관련된 이야기 전성훈 안보전략비서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